아, 애 좀 봐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엄마는 아기 돌보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그리고 내 나이를 봐. 너보다 힘들지 않겠니? 내 애 돌보다 내 몸은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숙이고 올해 70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산에서 살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남 서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지방 공무원으로 전남 해남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오늘은 그 평온하던 삶을 접고 서울에 올라와 손주를 돌보며 겪은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믿는 건 딸뿐이었던 제가 4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겪은 절망과 희망,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2022년 2월) 말 겨울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베란다에서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복직이야. 근데 애 맡길 데가 없어. 엄마가 좀 와주면 안 돼? 목소리부터 다급했어요. 평소 밝고 씩씩했던 우리 딸이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수아야, 엄마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빠는 해남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엄마, 제발. 정말 갈 데가 없어. 복직 안 하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제 손자 지훈이의 옹알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나가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통화했지만 역시나 내 판단에 맡긴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평생 그런 식이었어요. 집안의 큰 일은 모두 제가 결정해야 했죠. 특히 딸에 관한 일은 더더욱 그랬고요. 내가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등 돌릴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손주 생각이 났어요. 딸이 보내준 영상에서 할머니하고 손 흔들던 그 천진한 모습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아야, 엄마가 갈게. 대신 아빠한테는 엄마가 이야기할게. 집을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38년 동안 모아온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특히 딸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과 상장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주말에만 올라와서 짐 정리를 도와줬지만 대부분은 혼자 해야 했어요. 딸에게는 힘들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이미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푸념하면 딸이 미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집은 전세를 놓기로 결정했어요.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거라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어요. 2022년 4월 15일 일산의 아파트로 올라왔어요. 딸과 사위가 마중을 나왔지만 짐을 옮기고 나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첫날부터 적응이 어려웠어요. 아파트 자체는 서산의 우리 집보다 훨씬 컸지만 왠지 답답했어요.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 대신 매연 냄새가 들어왔고 밤늦게까지 들리는 차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서산에서는 아래층 순자 언니와 자주 수다를 떨곤 했는데 여기서는 이웃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손주를 처음 제대로 본 순간 그런 불편함들이 잊혀졌어요. 10달 된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겨 방긋 웃던 그 순간 마음이 녹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만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딸은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어요. 사위도 비슷했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딸의 도시락을 싸주고 지훈이 기저귀 갈고 분유 타주고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10달 된 아이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어디든 기어가서 위험한 물건을 잡으려 하고 조금만 지루하면 울어댔어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란 게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아이가 따라와서 문을 두드리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아이가 울면 젓가락을 놓고 달려가야 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집안일이었어요. 딸은 엄마는 지훈이만 봐주면 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이 때문에 집이 엉망이 되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설거지며 빨래며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버렸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를 안고 재우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팠고 분유를 타고 이유식을 만들다 보니 손목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무릎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고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어요. 밤에는 지훈이가 칭얼거리면 일어나서 달래야 했고 새벽에는 딸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앉아서 쉴 시간이 없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정신적인 피로였어요. 38년 넘게 유지해온 제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서산에서는 오전에는 시장을 가고 오후에는 이웃과 차도 마시고 저녁에는 남편과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2022년 8월 어느 무더운 날이었어요. 지훈이를 목욕시키려고 욕실에 데려갔는데 비누 거품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지훈이를 안은 채로 넘어졌어요. 쾅! 다행히 지훈이는 제가 감싸 안아서 다치지 않았지만 저는 허리와 엉덩이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엄마 조심 좀 해. 지훈이 다칠 뻔했잖아. 그날 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슬펐지만 딸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딸이 걱정할까봐 미안해할까봐 그런 생각에 참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10월 어느 날 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나 둘째 생겼어. 4월이 예정일이야. 그때도 지금처럼 도와줄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도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한데 신생아까지 돌봐야 한다니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수아야, 엄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계속 저리고 솔직히 둘째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아빠는 멀리 있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다른 할머니들 다 하는데 엄마만 못하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았어요. 딸 말이 맞았어요. 믿을 건 저밖에 없는 딸인데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쩌라는 건지. 그 일 이후로 딸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엄마 고생 많아라고 말해주던 딸이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간단히 하고 말았어요.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집 안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TV 볼 때도 소리를 최대한 줄였고 전화 통화도 작은 목소리로 해야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밤마다 서산의 집이 그리웠어요. 남편과의 통화에서도 힘들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딸이 서운해할까 봐서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서산에서는 아래층 순자 언니와 자주 수다를 떨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들 바쁘신지 인사만 하고 지나가셨어요. 딸과 사위는 주말에도 각자의 일이 있어서 바빴고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대화 상대가 될 수 없었죠. 하루 종일 혼자 아이와 있으면서 어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랐어요. 남편과의 전화 통화가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2022년 12월 20일 아침,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지훈이가 밤새 울어서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딸의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계란을 줍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그 소리에 지훈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고 딸과 사위가 급히 나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위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기다리는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 무릎 연골도 많이 닳아있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리하셨나요?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가 요즘 손주를 돌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딸이 대신 설명했어요. 그럼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시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를 안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딸에게 짐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원한 첫날 밤 진통제를 맞고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무리했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몸에서 계속 보내던 신호들을 무시하고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던 거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항복 선언을 한 거였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딸이 병문안을 왔어요. 지훈이는 사위가 돌보고 있다고 했어요. 딸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갑자기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들어줬어야 했는데 내 일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수아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척 했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너한테 실망 주기 싫어서 참았어.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어. 아니,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엄마는 항상 강하셨으니까. 수아야, 엄마도 사람이야. 아프고 힘들고 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딸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태어난 후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위가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딸도 재택근무를 일부 허용받았어요. 집안일도 역할을 나눴고 한 달 후에는 육아도우미 미영 선생님도 오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을 뺏기는 것 같아서 어색했어요. 내가 여기 왜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점점 선생님과 팀워크가 맞아갔어요. 미영 선생님은 청소와 요리를 주로 담당하시고 저는 지훈이와 놀아주는 일을 맡았어요.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분담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2023년 4월 딸의 둘째인 지민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고 사위도 밤중 수유를 맡아서 했어요. 미영 선생님도 신생아 돌봄의 경험이 많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미영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두 맡아주시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딸의 제안으로 근처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함께 운동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순이 언니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나도 아들 손주 봐주다가 디스크 생겼어.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아프시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하더라고.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많은 할머니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남편도 제 상황을 알고 나서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남편이 있으면 아이들도 좋아했고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당신도 일이 바빴잖아요. 이제라도 함께하면 되죠.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제 딸은 제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저도 힘들 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일찍 쉬세요. 수아야, 엄마도 가끔은 쉬고 싶어. 그럼요, 당연하죠.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시죠.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딸은 이제 저를 당연히 모든 걸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 한 사람으로 봐주었어요. 2023년 봄 저는 딸에게 제안했어요. 수아야, 엄마가 보름에 한 번씩 서산에 가서 3, 4일 지내고 오면 안 될까? 동네 친구들도 보고 집도 좀 돌보고. 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서산에 가면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순자 언니와 함께 예전처럼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차도 마시고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안부도 물었어요. 남편과도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시장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이제 지훈이는 4살, 지민이는 3살이 되었어요. 둘 다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차이점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딸과 사위도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남편도 작년에 퇴직하고 나서는 아예 일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서산 집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휴식을 위한 별장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처럼 손주 돌봄으로 고생하고 계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어요. 딸에게 엄마도 나이가 있고 혼자서는 힘들 것 같으니 다른 방법도 같이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어려워하는데 외면할 수 없었고 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특히 남편이 멀리 있어서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 더욱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라는 건 한 사람이 모든 희생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라는 걸요. 재미있는 건 이제 지훈이와 지민이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기니까 진짜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하고 놀까?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는 일로만 바빴는데 이제는 진짜 손주들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직장 일에만 매달려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아이들과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아이들 목욕시킬게요. 엄마는 쉬세요. 엄마, 주말에 애들이랑 놀러 갈 건데 엄마도 함께 가실래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딸이 이제는 저를 당연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동반자로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사위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필요한 말만 했는데 이제는 농담도 하고 함께 아이들 이야기도 해요. 어머니 지훈이가 어머니 말은 정말 잘 들어요. 저희 말보다 할머니 말을 더 잘 들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뿌듯하면서도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제는 저도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지훈이와 지민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딸과 사위는 출근했어요. 미영 선생님은 장을 보러 가셨고 남편은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이런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풍경을 보며 서산의 아파트 앞에 있던 감나무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감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을 거예요. 문득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드니 어린이집에서 일찍 돌아온 지훈이와 딸이 들어오네요. 할머니, 오늘 좀 쉬셨어요? 응, 오늘은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잘 지냈어.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딸의 이런 말 한마디에 또 울컥해지는 걸 보면 저는 아직도 누군가의 엄마이지만 동시에 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남편과 함께 서산집을 정말 별장처럼 꾸며놓고 손주들과 함께 가서 자연도 느끼고 추억도 만들고 싶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여행도 계획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산책도 하고 요가도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아요. 건강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당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에서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참으면 더 큰 병이 됩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어린이집.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에게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셋째, 솔직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다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넷째,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삶이 있습니다. 손주 돌봄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해요.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조금 늦게 밥을 먹어도 집이 조금 어수선해도 괜찮아요. 여섯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남편이 있으시면 남편과 함께 상의하시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딸은 여전히 저의 소중한 딸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전히 그녀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존중이 있어요. 서로를 위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가고 있어요. 공감되셨다면 이 이야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